그때 수험내고 이제 시험지나 이런 걸 보게 되면 항상 아마 중간고사는 3월 모의고사가 나오거나 6월 모의고사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조지 플로이드가 죽었던 사건이 발생이 돼서 질문은 이런 것들을 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테드랑 그런 CNN 뉴스 방송에 관련된 것들을 주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외국인 선생님이 뭐가 있었냐면 미국 학교에서 쓰는 지문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문제를 내는 경향도 있었어.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인종차별 사건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갖다가 보게 되는데, 자, 여기도 이제 아시아 포비즘이 되는 거죠. 아시아 포비아 때문에, 아시아裔 때문에 코로나, 그걸로 해서 아시아에 차별이 들어갔던 그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나오는, 이건 이제 CNN 뉴스 인터뷰에 관련된 내용과 같은 것이 나왔고, 이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조지 플로이드는 왜 죽었어야만 했나요? 네, 여기도 이제 작년에 이제 조지 플로이드가 죽었을 때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BBC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하게 가려면 구글 실증K하고 구글닷컴을 가더라도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보는 습관을 길러주면 문제를 하기가 좀 수월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되는 것이고, 경찰 자각성에 대한 내용을 갖다 얘기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조지 플로이드가 죽었던 것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또 BBC에서 방송되는 거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기본적인 줄을 하고, 그러니까 세네 가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프린트물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뭐가 나오냐면 프린트물로 문법에 관련된 문장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법적인 내용도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도 보시면 또 이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빠르게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이고 2020년도를 좀 보자면 2020년도를 좀 보자면 20년도에도 이건 아니다. 그러면 20년도가 뭐냐? 19년도가 뭐냐? 그래서 영어과에서 보게 되면 또 시험이 이렇게도 나와요. 그래서 프린트물이 한 학기당 최소한 4-5개 나올 가능성이 큰데, 재작년에 했던 거에는 넛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소설이고, 이것들 이렇게 해서 시간 순서나 이런 것들도 하게 되고, 작년에가 수원외고가 뭐가 있었냐면, 선생님들이 연구를 하기 싫었는지 20년도에 했던 거를 21년도에 그대로 써먹었더라고. 프린트물을. 약간 많이 써먹었어, 많이. 근데 코로나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변할 거예요.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제 작년 같은 경우는 프린트물이 좀 많이 비슷했던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그러니까 책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지금 소설책 안 정해졌지? 빅시스 말고 아까. 그래? 그러니까 소설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범위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설을 조금씩 읽어두는 게 좋아. 소설. 왜냐면 수업 시간에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시간이 안 나고 다른 걸 할 수가 없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소설을 지금 이제 빨리 사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약간의 힌트를 뭐 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시간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면 그 책에 관련된 논문을 좀 하나 정도로 좀 봐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고 아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기억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마 참조를 좀 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작년에 거는 충격을 먹어서 하다 말은 것 같은데 이거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재작년에 했던 거에는 이제 에밀리의 장미라고 해서 소설에 대한 경험도 있었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소설들을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하는 방법은 뭐냐면 요즘 구글 번역기가 의외로 잘 된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구글 번역기를 돌렸는데 영작이 안 돼. 그렇다는 건 내가 한글을 못 썼다는 얘기야. 한글을 좀 주어 동사에 맞춰서 잘 쓰면 의외로 번역이 잘 됩니다. 구글 번역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수원외고는 상을 주는 대회 중에 하나가 영작을 해서 하는 대회도 있거든요. 물론 해외에서 살다 온 경험으로 쓸 수도 있는 그것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할 경우에 내가 영어적인 표현을 퇴보하거나 이런 게 자신이 없으면 초벌을 우선적으로 번역기를 돌려서 초벌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단어의 쓰임새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은 구글 번역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는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되고 그래서 작년 거가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하나 말았나?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 그래서 작년에가 이거였는데 어쨌든 모의고사가 꼭 들어갑니다. 3월 모의고사가. 그래서 작년 거가 들어갈 수 있고 또는 올해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그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이거의 수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빠르게 읽고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영어 성적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뭐다? 단어다. 그죠? 그래서 나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단어 공부를 할 때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을 놓고 봤을 때 그죠? 문법이 이제 계속적으로 잘 안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 영어 실력의 완성은 그래머라는 거죠. 영어 실력의 완성은. 그럼 기본은 당연히 뭐가 된다?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외우는데 인간이 뇌과학적으로 어떤 뇌과학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한 단어를 외우는데 사람이 몇 번의 눈 깜빡임이 필요하다? 37번의 눈 깜빡임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한 단어를 보고 눈을 깜빡이고 37번에 깜빡거린다고 해서 외워지는 건 아니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37번의 눈 깜빡임과 그 다음에 내가 단어를 외웠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머릿속에 남는 건 몇 %밖에 안 남는다? 20%밖에 안 남는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나는 30개의 단어를 외울 거야 라고 얘기하면 결국에 몇 개만 남어? 6개의 단어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를 하는데 추천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잠자기 전에 15분을 투자를 해달라는 거지. 잠자기 전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집에 있는 단어책 아무거나 좋으니 집에 있는 단어책을 가지고 15분 동안 읽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읽어. 그럼 이 효과는 뭘 누리냐면 우리가 전날에 했던 고민이 다음날 아침에 떠오를 때가 많지. 그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15분 핸드폰 좀 접어두고 잠자기 전에 15분의 투자를 해서 단어를 외우면 그 다음날 아침에 복귀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진다는 거지.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분의 투자를 해주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런 거 있지. 단어책을 선별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단어책을. 근데 여러분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단어책을 아무거나 골라서 외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보케블러리 3,000단어를 갖다가 외운다고 쳤을 때 그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어떻게? 100단어씩 30을 내가 외우면 이걸 외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뭐냐면 차라리 30일 동안 이 3,000개의 단어책을 몇 번을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아마 단어가 약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성이 어떤 거냐면 내가 단어를 외우는데 몇 개의 단어를 갖다가 하는 것도 있지만 책을 앞에서 끝까지 본 사람은 드물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어떤 책을 골라서 하는 거 좋고 그다음에 더 좋은 건 거기에 어간과 어근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책을 골라서 봐주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은 항상 정점을 찍어서 문법은 나중에 완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우리나라에 문법 문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다 풀어보면 어법과 문법에 관련된 문제가 분명히 나와요. 어법 이꼴 문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문법을 등한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 수어 내부의 시험 문제가 어법을 물어볼 때 만약에 이 지문이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문이 나오면 여기에 1번 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 이렇게 쳤어. 그죠? 그 다음에 2번 해놓고 또 밑줄을 쳤어요. 읽을 게 많아. 그리고 뭐 3번 해놓고 또 밑줄을 쳤어. 읽을 게 많아요. 그래놓고는 여기에 뭐를 받고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거를 to understand가 아니라 understanding으로 바꿔놔요. 그럼 다음 문장 중에 틀린 걸 찾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시험 문제가 나와요. 어법은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읽는 것이 중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오케이? 혹시 뭐 또 질문할 궁금한 거 있어? 없어? 그러면 그냥 하나 좀 이거 계속해서 좀 나가도록 할게요. 그치? 자, 보게 되면 항상 머릿속에 조심해야 될 거 원어부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뭘 찾아야 된다? 복수명사를 찾아야 되죠. 원어부는. 그래서 뭐뭐 중에 하나라는 개념이니까. 자, 그래서 가장 좌절시키는 문제들 중에 하나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프로스트레이팅이다. 자,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 대표적으로 프로스트레이트와 같은, 그러나 대표적인 단어는 익사이트나 또는 오와 같은 단어들이죠. 오와 같은 단어들이야. 그러면 익사이트는 우리가 흔히 감정 동사는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 뭐뭐 하게 하다. 그러면 익사이트는 우리가 흥분시키다라고 해도 되지만 해석 자체는 뭐가 된다? 흥분 하게 하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는 지루하게 하다가 되는 거죠. 그치? 얘네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지? 보통의 동사들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얘기하는 분사의 형태로 썼을 때 ing는 사람하고 연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들은 사물과 연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ing가 되면 뭐랑 연관이 있다? 사물이랑 연관이 있고, 이디가 되면 뭐와 관련이 있다?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분사라고 하는 품사적으로 따지면 형용사니까 수식을 해주게 되면, 이슈가 사람이다, 사물이다? 사물이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 ing를 쓴다. 가장 시험 문제를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를 프로스트레이티드로 바꾸면 그 문장을 틀린 거지. 그치? 그러니까 좌절하게 하는 문제들 중 하나는, 자, 누구에게 있었어? 이 뜻보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서라는 표현이죠. for me 라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자, 엄마들에게 있어서 무슨 엄마? 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에게 있어서. 자, 이때 애니가 원래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을 하죠. 자, 애니와 대꾸를 이루는 단어가 뭐가 된다? 썸이 된다. 그렇죠? 애니와 대꾸를 단어가 썸이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썸은 어디에 쓰인다? 우리가 흔히 긍정문에 쓰인다. 애니는 우리가 부정문과 의문문에 쓰인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랬을 때 근데 애니가 긍정문에 쓰일 수 있다 없다? 여기 보면 긍정문에 쓰였다. 그러면 썸은 긍정문에만 쓰인다? 아니다. 어디로 쓰인다? 의문문에서 쓰인다. 그죠?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물어봐. 차이점은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와 Would you like anything to drink? 내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물어본다? 위에 걸로 물어보죠. 왜? 뭐 좀 마실래? 라고 물어볼 때. 그러면 여기서 썸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뭐 마시려고 했을 때 하는 이유는 뭐죠? 상대방으로부터의 긍정적인 답변을 원할 때 쓴다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 얘도 의문문에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책이나 이런 데 보면 썸이 의문문에 쓰이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문장을 또 하나 써놓고 보죠. 이제 애니가 이제 썸과 대허의 차이점은 둘 다 쓸 수 있죠. 계세요라는 뜻이지. 집에 계세요라는 뜻인데 애니를 쓸 때와 썸을 쓸 때의 차이점이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지. 그치? 기본적으로 집에 불이 켜져 있으면 썸, 집에 불이 꺼져 있으면 애니라고 할 수 있지. 그죠?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것도 뭐 마실래? 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인사체대로 할 때 anything을 쓸 수도 있지. 마시고 싶어? 그렇게 얘기할 때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썸은 내가 진심으로 무언가를 대접하고 싶거나 그럴 때 쓰는 표현이니까 상대방 긍정적인 답변이니까. 그러면 any가 긍정문에 쓰이면 이렇게 돼요. 근데 any가 긍정문에 쓰이면 우리나라 말에 조사가 붙어야 돼. 원래 any가 뜻이 그 어떤이라는 뜻이죠. 그 어떤 것 이렇게 되는데 any가 긍정문에 쓰이게 되면 여기에 뭐가 붙는다? 도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라 도라는 개념이지. 그러니까 그 어떤 나이라 도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뜻이 뭐랑 비슷하다? 우리가 M된 뜻이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해석을 만약에 N이가 나와서 못하겠으면 그냥 우리가 M을 해주면 여기서도 모든 나이에 그쵸? 모든 나이에 있는 아이를 가진 부모 엄마에 있어서 가장 좌절하게 하는 문제들 중 하나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어떤 아이들이야? 자,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이라 웃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N은 조심할 건 아니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illustrating 상을 감정동사인 형태가 ing 쓸 때와 ed를 쓸 때의 차이점 조심. 자, 그래서 여기에 지혜가 담긴 한마디가 있다는 얘기지. 자, 어떤 말이냐? 자, life is about problem solving 하니까 삶이란 그쵸? 문제 해결에 관한 과정이다 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resolving 그렇죠? 자, civil discord 하게 되니까 형제들 사이에서의 부조화가 되는 거지. 그렇죠? 싸우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자, 어떻게 된다? 중요한 삶의 능력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교훈을 가르친다. 뭐에 대한? 공평함에 대한. 그죠? 자, 그리고 또 뭐를 가르치니까? 자, 이때 리스펙트가 뭔가, 리스펙트의 뜻은 존경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리스펙트는 존중의 의미가 더 큽니다. 그쵸? 그러니까 존경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쵸?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자아 통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고시에이션, 협상에 관한 그런 기술과 그쵸? 교훈들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게 되겠죠. 여기는 당연히 뭐가 빠져 있어? To children이 빠져 있겠죠. 아이들에게 그런 표현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공식적이진 않지만 공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비동사, 형용사, to가 나오면 당연히 가주어 진주어니까 내 이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가 되겠어? Why our children grow up in the same house 하게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 집에서 같은 집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 집이 되겠지? 한 집에서 성장하는 동안 그들 중 각각은 그렇죠? 어떻게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 자, 얘가 문장의 주어의 상태에도 얘가 동사가 되는데, 그죠? 뭐죠? 이 치는 우리는 무조건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근데 여기에는 s가 없다. 왜 그러지? 이게 이거죠. 자, some, have to, or 이 치도 가는. 이 치 원래 잘 안 그러긴 한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치도 되고, 그리고 most, 그 다음에 퍼센트, 분수와 같은 것들은 뒤에 뭘 가진다? 의무를 가지죠. 이때 얘네들이 주어를 쓸 때, 그렇지? 얘네들 주어를 쓸 때 어떻게 된다? 이 동사를 결정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내가 결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단수가 나오면 s가 붙고 복수가 나오면 s가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쪽 experience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s가 붙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더라도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니까 조심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들이 뭐가 된다? 다르게 세상을 경험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they interpret the world 하게 되니까 그들은 세상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뭐를 통해서? through their own eyes. 그들 자신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합니다. 자, experience 하게 되면 이때는 제일 좋은 말은 like죠. 그렇죠? like가 되는데 가끔 as가 뭐를 물어볼 수 있다? 자격을 물어볼 수가 있다.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는 help them best 하게 되니까 그들을 그렇죠? 잘 도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언제? increase. 자, increase가 장려하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장려하다, 공부하다, 격려하다라는 뜻이 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하도 장려하는 거지. 그러니까 투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들 각각의 재능을 보도록 장려할 때 우리는 잘 최고로 도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되겠어? 각각의 재능과 탤런트나 기술은 의미가 비슷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독특한 능력들을 보도록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장의 요지를 찾아라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장을 찾으라고 할 때는 어디를 봐야 된다? 위에 두 문장과 밑에 두 문장이 되죠. 그치? 그 다음에 주제를 찾아라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뭘 찾아야 된다? 반대말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죠. 뭐 much이라든가 그런 대학교라는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as they begin to grasp on sense of their reality 하게 되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separate from their siblings 하게 되니까, 그렇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N적인 개념을 보게 되면 어떤 걸로 떠올려야 된다? 대꾸가 무엇인지를 떠올려야 되지. 그렇죠? 대꾸가 무엇인지 떠올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beg인이냐, grace이냐에 따라서 물론 이것은 지금 다 동사 원형의 형태를 썼으니까 틀린 건 없지만 그래서 이해하기 시작하고 스스로를 그렇죠? 그들의 형제들과 분리하기 시작함에 따라서 그렇죠? 심지어는 from us 이때 어떤 누구? 부모죠. 부모로부터 떠들어서 그 라이벌십은
좀 더 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자, 뭐냐, 이제 그 실질적으로 비동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연결어예요. 비동사는 연결어. 그래서 A 비동사 B라고 할 때 A와 B를 연결을 시켜주는 거야. 어떤 상태로? 이다의 상태로. 그래서 비동사가 문장 속에서 갖는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A와 B가 같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이때 B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하나는 명사, 하나는 형용사, 그 다음에 하나는 전치사. 이 세 가지밖에 못 옵니다. B 자리에 오는 것은 비동사 다음에 거의. 자, 그러면 이때 비동사가 갖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뭐가 돼? 상태동사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변형동사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자, 라이브식이 좀 더 쉽게 될 것이다라고 그냥 비를 써도 되지. 근데 get을 쓴 이유는 동작에 대한 개념이 좀 더 강해지죠. 동작에 대한 개념이. 그게 무슨 얘기냐? be stressed와 get stressed의 차이는, be stressed는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get stressed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개념을 좀 얘기해 주는 경향이 크다. 그죠? 그러니까 상태동사와 전형동사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이 아마 중학교 때까지 살벌하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감동사지. 그렇죠? 오감동사. 오감동사의 종류는 시, 청, 후, 촉, 이죠. 그래서 시가 우리가 할 때 누구지? 누, 그렇지? 누. 그 다음에 청각은 사운드. 그 다음에 후각은 스멜. 촉각은 터치가 아니라 feel. 미각은 테이스트. 자,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 그럴 때 시각을 나타내는 단어를 얘기하라고 뭘 얘기하지? C를 얘기하죠. 그지? 그럼 나는 지금 이걸 오감동사, 감각동사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 감각동사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지각동사의 차이점 뭘까? 지각동사와 감각동사의 차이점. 오감동사. 지각동사의 이 지각은 뭐냐면 알지자의 깨달을 각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각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껴서 아는 걸 얘기해. 그래서 뒤에 C가 나오든 히어이 나오든 보고 듣다죠. 근데 이 C나 히어에 어떤 느낌이면 들어서 안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I C의 뜻이 뭐야? 알았어라는 뜻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C와 그럼 이거랑 다르다는 거지. 오감동사는 보고 듣고 느껴서 끝나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어려워 보이시네요. 라고 그냥 you look young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오감동사는 이 뒤에 형용사가 온다. 근데 이 형용사가 어떻게 된다? 부사로 해석이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의 미국 그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갖다가 보러 갔을 때 뭐라고 했냐면 You look a young boy 그랬다고. 맞아? You look a young boy.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 6.25 참전용사한테. You look like a 어? You look like a 그치? You look like a young boy. 또는 You look young. 영이라고 하고 싶었겠지.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당신이 영어를 되게 잘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대통령 중에 한 명인데 이 양반이 가가지고 그 실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영어를 좀 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싫어했던 제 어떤 그런 이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의 MB 각하께서 말이에요. 그래서 막 놀려대는 그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그래서 형용사가 나오는데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 변형동사도, 그치? 자, 상태동사는 무엇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변형동사는 무엇이 되다라고 해석이 된다. 그치?
그러면 이 되다의 대표적인 동사가 뭐가 있다? become이 있다. 그죠? 되다지. 근데 becoming 이건 자동사 그렇게 표현해주면 자동사면 얘가 타동사가 되면 무슨 뜻? becoming 뒤에 바로 목적어를 가지면 무슨 뜻이 되지? 어울리다요. I become you. 내가 너랑 어울리다는 뜻도 있어요. become에. 그 become에 무조건 배달하고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 되겠죠. 소설을 그렇게 많이 읽는 걸 알 테니까. 그래서 become에도 그때. 그 다음에 또 배달의 대표적인 단어 come. 그 다음에 또 go. 그리고 또 방향성을 돌려서 되는 거니까 turn. 그 다음에 또 하나 grow. 자, grow는 배달한 뜻이 되긴 되는데 어떻게? 자라나는 모양새를 얘기하고 싶을 때 grow죠. 자라나는 모양새를 얘기할 때 grow. 이런 형태의 구심. 알겠지? 자, 그래서 또 뭐 대표적인 게 여기 지금처럼 get도 가능하죠. get. 그래서 배달하는 개념이 되면서 구심이 좀 더 쉬워진다라고 될 수 있다. 그래서 it also helped that to compare one trait to the other one 하게 되는 거지. 자, 이때 중요한 건 compare A to B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compare A to B. A를 B에 비교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한 자녀를, 그렇죠? 한 자녀를 어떻게 된다? 다른 자녀와, 그렇죠?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지 않는 것이, 그렇죠?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니까 self not to, cannot not to 하는 거고.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은 자, 그것은 비교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건데 왜 비교하는 것은 뭐를 나타낸다? 분노를, 분개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치사 2에서 또 하나 봅시다. 2가 우리가 어디 형태로 이동의 의미가 있죠. 그렇지? 이동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홈은 2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동의 의미가 있는데 2에 또 무슨 의미가 있지? 비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비교. 2에 비교가 있어. 그래서 근데 자, 이게 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비교급을 할 때는 비교급에는 뭐가 붙지? then이 붙지. 비교급에 then이 붙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비교급은 ER이 되거나 뭐를 쓰게 되지. 근데 이 2가 비교음인데 then 대신 쓰여. 그걸 뭐라 그러냐면 라틴의 비교급이에요. 영어가 왜 어렵냐? 전 세계 언어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죠? 그래서 라틴의 비교급인데 라틴의 비교급은 자 여기서 힌트가 있거든요. ER인데 라틴의 비교급은 ER이 아니라 뭐가 붙어? OR이 붙는다. OR이 붙는다. 자, 대표적인 OR이 붙는 비교급 뭐가 있어요? 메이저. 메이저에 받는 말? 마이너. 그 다음에 슈페리어에 받는 말? 월등한에 받는 열등한? 인페리어. 그 다음에 내가 너보다 선배야. 시니어에 받는 말? 주니어. 얘네들은 다 뭘 쓴다? to를 쓴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뭐하다? than은 절대 안 되는 라틴의 비교고. 그래서 to에 비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 만약에 우리나라 축구가 누구를 몇 대 몇으로 이겼습니다라고 할 때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VS를 쓰게 되지만 versus가 아니라 여기서 2라는 개념으로 2로 3대 2라는 뜻으로 씁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1대1 대인 방어라는 표현을 쓸 때 영어로 표현하면 뭐지? 대인 방어 맨투맨이죠. 그렇죠? 이게 1대1이죠. 대인 방어 맨투맨. 농구 영어기도 하고 축구 영어기도 하고. 그래서 1대1 2가 비교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하는 것 중에 compare A to B 말고 A보다 B하는 걸 선호하다라고 외우면 뭐가 있지? prefer A to B죠. 그렇죠? A보다 B하는 걸 선호하다라는 개념으로 쓴다. 그러니까 compare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compare이 쓰고 A to B인데 이거는
A와 B 자리가 바뀔 수도 있지. A와 B가 바뀌어요. B가 되고 A가 들어와. 그러면 여기는 뭘 쓴다? to 안 씁니다. 이때는 with를 쓰죠. with를 쓰죠. 그래서 B를 A와 더불어서 비교하다, 대조하다라는 개념으로서 쓰이는 것들도 조심. 그래서 전치사는 꼭 기억을 해둬야 된다. 그러면 전치사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온과 오프인데 오늘 저번 시간에 얘기 한번 했는데 온의 반대말이 오프라고 그랬죠. 그럼 온과 오프는 어떤 개념으로 항상 생각을 해주냐면 전기 단자를 생각해줘라. 자, 전류가 이렇게 붙으면 흐르는 거고 전류가 떨어지면 안 흐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TV를 켜다가 탑 온이고 TV를 끄다가 탑 오프지. 그럼 옷을 입다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웨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쓰는 게 뭐지? put on을 많이 쓰지. 왜? 옷이 내 몸에 달라붙어 있지 떨어져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put on, put off도 옷을 입다 벗다. 그럼 오프라는 개념은 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냐 아니라 멀리 떨어질 때는 전치사 뭘 쓰지? away를 쓰죠. away를. 근데 툭 떨어질 때 우리가 흔히 그 옷을 왜 푸드오프를 쓰냐면 험을 벗는 사람 있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마 결혼했는데 남편이 그러면 짜증날걸? 여보 나왔어 하는데 내가 지나간 발자취가 이렇게 있는 것들은 짜증날 거예요. 아버님은 안 그러셔? 아버님은 딱 오시면 남편 다 걷어서 세탁기에 놓고 다 그러십니까? 네. 어머님은 많이 혼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제 와이프가 그러거든요. 지금 이제 어디 갔다 왔으니까 지금 집에 가면 옷방에 가면 이렇게 허물을 벗어놓고 내가 치워주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지금 오픈은 툭 떨어지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륙하다가 영어로 뭐야? 테이크 오프죠. 테이크 오프. 왜? 이 단자를 기억하라고 했지. 비행기가 이륙할 때 어떻게 이륙해? 이렇게 이륙하죠. 테이크 오프. 그러면 테이크 온 하면 착륙하다죠. 그지? 그래서 on이라는 전치사는 A와 B가 달라붙어 있는 느낌. 그래서 뭐 my hand on the desk 하게 되면 이렇게 달라붙어 있죠. 그럼 이렇게 떨어지면 over 또는 above 라는 표현을 쓰지. 그죠? on은 달라붙으면 이거는 전치사 뭐 쓸까? 베넷? 그건 묻힌 거죠. 베니스는 묻힌 거야. 내가 이거 묻힌 게 아니잖아. 이것도 오네요. 예를 들어 껌을 씹다가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옛날에 도서관에 가면 껌을 씹다가 꼭 여기 이렇게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은. 그래서 자기의 자취를 남기는 사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적지들 이렇게 나 왔다가 쓰고 가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많잖아.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그래서 이것도 이 바닥면의 입장에서 보면 온이죠. 그래서 온을 써요. 베니스는 땅에 묻혀서 잘 안 보일 때 그때 베니스를 쓰는 거지. 베니스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해서 take off, take on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야, 네 얼굴에 뭐 묻었어? 라는 것을 영작을 하면 어떻게 되지? You have something on your face가 되는 거지. 그쵸? 내 얼굴에 네 얼굴에 무언가가 접해있다라는 개념이 되죠. 그쵸? 그래서 야, 내 어깨 속대 그러니까 나 만지지 마. 너 나 만지지 마. 라고 그냥 don't touch me를 생각을 하지만 오프를 쓰면 야, 어깨 속대 줄래? 그쵸? Get your hand off my shoulder. 써주면 되죠. 그래서 오프는 툭 떨어지는 개념. 그래서 투하고 이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줘도 된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여러분들이 전치사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그 필요한 사람 단톡방에 올려? 그 단톡방에 김정현 선생님도 있나? 당신들만 있죠? 원장님이랑? 네.
그래서 또 줄게 보고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전체 정리한 거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힘들어? 졸려? 아직 30분 더 남았는데 네, 끝내줘? 자, 어쨌든 2에 비교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젤리를 봤으니까 젤리피쉬는 그 다음 거 하나만 봅시다. 이거 해보네. 어? 아니요. 했다고? 재미없어요. 하지 말자고? 아니요, 그냥 해. 재미없어요. 재미없지 당연히. 그럼 뭐 할까요? 소설을 볼까요? 아니, 이거 해요. 뭐 이거. 보자고? 그냥 이거 해요. 이거 해? 아니 난 동물농장이라도 읽으려고 그랬죠. 여러분들 재미없다 그러면 동물농장. 동물농장 읽을래? 갑자기. 근데 이거 학교에서 쌤이 하시긴 했어요. 그 젤리피쉬랑 같이. 이거 했다고? 네, 그 학교. 학교에서? 쌤 동물농장 가요. 방송 보는 사람 어떻게 알아서? 다 재미없으니까 그죠? 여러분들한테 쉬울 거예요 조지고일? 이 내용들이. 그치? 아마 그 뭐지? 올림포스는 쉽고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안 쉬울 수도 있어요. 안 쉬울 수도 있어요. 아니, 네. 그 동물농장이 그 TV 동물농장이요? 아니면 조지 오일이 쓴 그 동물농장? 조지오스의 동물농장이지. 소설이지. 무슨 TV 동물농장을 보자고? 보자고? 영상을? 저기 그냥 방송 볼까? 끊고 그걸 봐. 네. 동물농장. 동물농장이 뭐냐면 애니멀 팜. 아니면 여러분들 라키홀스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거 볼까요? 뭐라고요? 라키홀스. 야큐몬도 뭐예요? 라키홀스가 뭐냐면 그 장난감 말인데 이렇게 애들이 타는 장난감 말 흔들거리는, 그래서 이때 라키홀스가 흔들거리는다는 뜻이에요. 동물농장 가요. 동물농장 가요. 동물농장 봐? 이게 또 재밌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자, 영상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나중에 김장희 선생님께 보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두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하죠.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